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병원에 만연해 있는 태움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예. 네. 뭐 하여간 왕따 혹은 뭐 집단 따돌림 뭐 이런 정도로 네.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네, 지독한 군기 잡기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네. 작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분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게 산재로 인정받은 이상 박선욱 간호사 죽음의 책임은 서울 아산병원에 있게 됩니다. 예. 박선욱 간호사는 2018년 2월 15일, 1년 전쯤이죠. 서울 네. 송파구 한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을 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 그런데 박 간호사가 목숨을 끊은 이유에는 네. 태움, 그러니까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예. 태움이라고 불리는 간호사들 특유의 후배 괴롭힘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예. 이 태움이라는 말은 용어 자체가 참 처참한데요. 사람을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뜻입니다.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는데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박살을 낼 정도로 갈군다라는 뜻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그러게요. 이제 그것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네. 박 간호사가 돌아가신 직후에 남자친구분이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데 예. 여자친구의 죽음이 그저 개인적인 이유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여태 그동안 간호 업무를 어떻게 관리했으며 간호부 윗선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태움이라는 것이 여자친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박 간호사가 출근하기가 무섭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지 등의 메시지를 일상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뭐 기시감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죠. 예. 네. 이 사건으로 간호사 내부의 태움 문화가 사회에서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예. 속속 전해지는 소식들이 참 처참했습니다. 사람을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거니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네. 뭐 폭언, 쌍욕은 물론이고 뺨을 갈기고 사람을 멍들 때까지 꼬집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죄책감은 안 느끼나요? 네, 당연히 죄책감을 느꼈어야 됐는데 안 네. 느꼈다는 게 문제죠. 오늘 예. 이제 그 이야기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예. 우선 병원 측 대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곳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출연한 병원이고요.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정몽준이죠. 그런데 태움 문화와 별개로 일단 이딴 새끼들은 병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사람 생명 알기를 여수로 하는 새끼들이 무슨 병원을 합니까? 네. 이 노동자들 집회하는데 깡패 새끼들 동원해서 식칼 휘두르는 놈들이 현대중공업인데 이런 새끼들이 사람 생명 살리는 병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병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좋은 일 하려고. 범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범잡기 정주영, 네, 이게 정주영이 예. 처음으로 만든 재단이에요. 아산재단이라는 게. 예. 이게 정몽준한테 넘어갔는데 네. 재단 하나 만들고 처음에는 병원 짓고 범 잡기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뭐 그걸로 돈 버는 방법도 재벌들이 고민을 하는데 정주영, 정몽준이 병원으로 돈 벌 생각을 하는 건 삼성에 비해서 훨씬 약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쨌든 이런 새끼들은 병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작년 2월 26일에 간호사연대 회원들이 추모 리본을 만들어서 예. 서울 아산병원 인근 육교에다가 달았습니다. 예. 리본 내용이 박 선생님 오늘도 잘 버티셨어요.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보석 같은 아이였다고 하시더라. 비단 아산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병원이 새벽에 이 리본을 다 철거해버립니다. 호호. 그런데 첫째, 그 리본을 니네 병원 안에 달았습니까? 병원 주변 육교에 달았다고요. 예. 그걸 니들이 왜 뗍니까? 제가 이걸 구청에서 뗐다고 그러면 넘어가겠는데 병원이 그걸 왜 떼냐고요. 육교가 니네 겁니까? 둘째, 그 추모 리본이 병원을 욕했습니까? 정몽준을 욕했습니까? 심지어 문구 중에는 비단 아산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까지 적었는데 아산병원이 나서서 그걸 왜 떼가냐고요. 작년 7월에는 아산병원이 신규 간호사들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박선욱 간호사 자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학교 선배가 자살한 병원인데 왜 지원했냐?
주위에서 여기에 지원하는 걸 안 말렸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깡패 새끼들이나 할 질문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 물어본 의도가 뭡니까? 예. 자산 검증하겠다는 건데 예. 도대체 사람 생명을 가지고 뭘 검증하겠다는 건데요. 작년 9월에는 이 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현을 담담함으로 바꾸는 스마트한 비밀 회복 탄력성 워크숍이라는 걸 열었대요, 병원이. 네. 근데 병원 내 통신망에 예. 워크숍을 안내하면서 붙인 제목이 유리 멘탈 극복하기였습니다. 이 새끼들이 야, 진짜. 이거 그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박선옥 간호사가 예. 유리 멘탈이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 극복하자는 워크숍을 열어요. 이 새끼들 야, 진짜. 이거 진짜 아주 엽기네. 이 워크숍 교육 내용이 1. 호흡하는 방법. 이건 그렇다 치고요. 네. 2.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스트레스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3. 머릿속 생각을 비워내는 방법. 진짜. 씹새끼들이네, 진짜. 네. 간호사들한테 비난과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 머릿속을 비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 교육 팸플릿을 보면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냐면 1. 진상 고객을 만나 짜증나는 하루를 맞으시는 분. 2. 주체하지 못한 슬픔이나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는 분. 3.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픈 직원 중 희망자. 진상 고객이 있으면 진상 고객을 막고요. 병원 내부에서 태움이 있으면 그 태움을 막는 게 정상인데 이 새끼들은 진상 고객을 만나서 짜증이 나거나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면 멘탈을 강화해서 극복하는 워크숍에 참가하랍니다. 제가 이거 보고 참담함에 할 말을 잊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병원 노동조합이나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태움의 문제를 단지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보자는 겁니다. 예. 저는 왜 우리 간호노동자들 사이에서 똥군기에 가까운 태움 문화가 존재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문제는 백발백중 수평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신분석학자 프란츠 파농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안타깝게도 수직폭력을 당하면 그걸 수평폭력으로 풀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서로 폭력을 휘두르고 난폭해지는 이유는 자본이 노동을 악랄하게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노동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연대하고 자본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강자에게 폭력을 당하면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두들겨 패면서 그 감정을 해소하려는 성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간호 노동자들이 수많은 수직폭력에 시달립니다. 노동 환경이 실로 살벌하거든요. 3교대 노동인데 장시간 초과 노동이 일반적인. 게다가 간호노동이라는 것이 정신노동이거든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018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한국 간호사들의 평균 노동 연수가 5.4년밖에 안 돼요. 신규 간호사들 1년 내 이직률이 무려 33.9%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4년 공부해서 드디어 취직을 했는데 3분의 1이 1년을 못 버팁니다. 이 정도로 노동 현장이 살벌하죠. 이 구조적인 문제가 본질이라는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태움의 문화를 없애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아렌트는 유대인이고 독일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탄압했던 악마들이 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구조에 의해서 얼마든지 평범한 사람들도 악마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조, 이게 악의 시스템. 네, 그렇죠. 이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구조의 문제 때문에 악마가 되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악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악마가 된 게 면죄부가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면 박선옥 간호사의 죽음이 마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치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문제의 근본이 구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 안에서 가해자가 돼서 후배들의 뺨을 때리고 인격모독을 하고 쌍욕을 했던 선배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폭력은요, 우리가 이 단어를 매우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사실은 매우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폭력이 벌어졌다, 군대에서 폭력이 벌어졌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뭔가 멀찍이 떨어진 이야기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 그 폭력이 벌어지는 현장을 가보면, 혹은 내가 폭력을 당하면, 누군가 힘 센 놈이 누군가 힘 약한 사람을 직접 가격하고 피가 튀기고 짓밟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잔인한 행위라고요. 제가 아까 태움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선배들이 후배들 뺨을 때리고 욕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듣는 뉘앙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진짜 누군가가 지금 내 뺨을 갈기는 겁니다. 그리고 야, 이 씨발놈의 새끼야.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해. 환자 죽이려고 작정했어? 이 무식한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어떻게 간호사가 됐어? 라는 매우 구체적인 폭력이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한 인간이 그저 구조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력 문화를 보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위에서 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에요. 혹은 나는 우리 회사 관행에 따랐을 뿐이에요 라는 변명과 달리 실제 명령은 한 대 때리라고 했는데 때리는 사람이 수십 대를 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행은 그냥 욕만 하는 거였는데 누군가가 그 관행을 넘어서서 뺨을 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없어도 관행이 그렇지 않아도 더 악마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범한 악마가 아니고요. 능동적인 악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실시되는 수많은 폭력 연구의 일치된 결론입니다. 작년 4월에 중앙일보에서 태움 문화를 다루는 기사를 냈는데 태움 가해자 2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제목이 나도 모르게 타박 주고 호통, 인격 파괴된 내가 싫었다 였어요. 기사 내용은 가해자가 내가 솔직히 후배들 열심히 태웠다, 가해했다, 노트도 막 집어던졌다. 나 후배 때 그걸 당했을 때는 내가 선배 되면 절대로 저러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선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 지금 생각해보니 참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생겼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기사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우다가도 이게 아닌 데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죠. 소리 지르고 매몰찬 얘기하면 인격이 파괴되는 느낌이 들어 혼자 우는 일도 많았어요. 태우는 선배와 태워지는 후배,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 둘 다 왜곡된 조직 문화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A씨와 B씨는 우리는 태움을 그만뒀지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태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예.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가해자도 사실은 왜곡된 조직 문화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얼버무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거 예. 듣다 보니까 네. 이 무슨 개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예. 제가 자꾸 강조드리지만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조 안에서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생겼다고 말하면 끝입니까?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한 건 평범한 사람도 구조 안에서 악인이 될 수 있으니 악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판홍이 수평폭력을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연대해서 수직폭력 가해자와 더 뜨겁게 싸우자는 의미지 우리끼리 죽이는 게 옳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인간인 한 아무리 구조가 악해도 우리는 그 구조 안에서 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 저항해야 됩니다. 적어도 후배 뺨을 때리고 쌍욕을 하면서 이건 구조의 문제지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아렌트는 세상의 악함 대부분은 악한 의도 때문이라기보다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뜻입니다. 간호노동자들 사이에서 회사에서 받을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고 노조를 구성해서 그 부당한 문화에 싸우는 정의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노조는 아니지만 행동하는 간호사회라고요. 그 어떤 노조보다도 병원의 구조적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존경스러운 동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80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병원에서 오만 모진 고통 다 당하면서 간호사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면 만약에 태움은 구조적 문제여서 내가 태움에 가담한 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태연히 말하면 이분들처럼 삶을 바쳐 싸우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네, 저는 투쟁할 자신이 없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노동자를 가해하는 일에 가담하는 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란 짐승이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남긴 비장한 한마디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소통이 불가할 상황을 깨뜨릴 사회적 비판과 저항의 목소리가 질식되면 악은 우리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생각하지 않는 건 면죄부가 아니라고요. 부당한 병원 구조 문제를 깨는 것과 함께 우리 개인에게도 정의를 생각하고 그걸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가 인정됐다는 소식이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수평폭력을 깨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정말 절실하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예. 아니, 사람을 괴롭히고, 네. 도대체 얻는 게 무엇인지, 돌이켜봅니다. 아이고, 고인만 참 안타깝게 됐어요. 예. 네, 너무 슬픈 소식이죠. 예.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